벽 앞에서 발자국이 끊겼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너머에서 누군가의 숨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지은 오는 집과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고 이지혁은 식은땀을 훔치며 뒤를 쫓았습니다. 고깃집 뒤편에서는 비어있는 마감 봉투가 발견됐고 지강호는 잠깐 빌린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틈으로 들어온 경고 낡은 테이프 속 여긴 위험해라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한 단어. 기다려. 돌아온 팔찌, 비어있는 장부, 낯선 계정의 흔적이 하나로 이어지자 결국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방영라. 그리고 월요일이면 누가 누구의 빚을 대신 짊어졌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끊긴 발자국 남겨진 숨소리 그리고 하나의 이름.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단서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 사라진 발자국이 벽 앞에서 끊겼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숨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 불빛을 좁혀서 동전만 한 원을 만들고 골목 안쪽을 흘렀는데요.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지은호가 카페 뒷문에서 나와 집과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틀었는데요. 평상시에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라 뭔가 감춘 사람 특유의 빠르고 단정한 발걸음이었고 그걸 본 순간부터 이지혁의 심장은 이유 없이 박자를 놓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가 오늘따라 나선 데에는 지난주 카페 침입 소동이 남긴 잔상이 있었는데요. 그날 이후 지은호가 소리 없이 가벼운 물건에도 놀라고 컵에 금이 갔는지 손끝으로 자꾸 확인하던 버릇이 심해졌거든요. 그 시작은 저녁 8시 마감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가고 매장이 잠깐 고요해졌는데 지은호는 컵을 닦으면서도 시계를 자꾸 흘깃거렸습니다. 말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어긋난 리듬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버릇은 긴장하거나 숨길게 있을 때마다 나타났고 이지혁은 그걸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말했죠.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요. 이지혁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창고에서 내일 공사 일정표를 정리하는 척 출입 로그와 최근 통화 기록을 살폈는데요. 12초짜리 자동 녹취 한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생을 누르자 낮고 건조한 여자 목소리가 한 줄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찾으려면 지금이에요. 단서라고 하기엔 모호하지만 방향을 정하기엔 충분했는데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강호라는 이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겼고 돈 문제 소문이 돌았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지난주 침입 소동 이후 지은호가 발품을 팔며 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했다는 사실도 이 생각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따라 나섰고 번화가의 불빛이 옅어지자 오래된 간판이 기울어진 블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은 듬성듬성 꺼져 있었고 사람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는데요. 그때 낮은 투닥거림이 바람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계산대 돈이 없어졌어. 잠깐 빌린 거라니까. 뒤편에 있는 작은 고깃집에서 올라온 소리였고 덜컹이는 뒷문이 열리며 그림자 몇 개가 엉켜 나왔습니다. 둥그렇게 선 사람들 가운데 지강호가 서 있었는데요. 팔짱을 끼고 버티는 자세였지만 눈동자는 자꾸 흔들렸습니다. 사장은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마감 봉투가 텅 비었다. 그리고 국이 누가 몰래 먹었는지 다 안다. 지강호는 억울한 표정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빌린 거예요. 갚을 거라니까요. 단단하게 말하려 했지만 문장 끝이 매번 휘었는데요. 억울함과 자존심이 서로 부딪히면서 빈틈이 생겨 있었거든요.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가쁜 숨이 한 번 새어 나왔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벽돌 틈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는데 동생이 다그침을 당하는 장면을 보자 눈물이 먼저 차오르고 그러나 나서면 더 상처가 깊어진다는 생각이 함께 올라와 이를 꼭 깨물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숨을 죽이려던 순간 지강호가 담장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거기 있지. 고요가 한 번에 떨어졌고 시선들이 같은 지점으로 몰렸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모습을 드러냈고
붉어진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장면이 더 험악해지기 직전 이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튀지 않게,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게 말했고 휴대폰을 꺼내 송금을 마쳤습니다. 사장은 돈을 확인하고 이번만이라고 못을 박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네 사람이었죠. 지은호, 지강호, 정순이 그리고 이지혁. 정순이는 버스를 포기하고 뛰어왔고 숨을 골라가며 주변부터 훑었습니다. 강호야, 여기선 말 줄이고 나가자. 그런데 지강호는 차갑게 말했죠. 집에 안 들어가요. 나는 혼자예요. 이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오래 쌓인 상처의 폭발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입양된 누나와의 미묘한 거리감, 부모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서운함,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자격지심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거든요. 정순이가 붙잡아도 지강호는 뿌리쳤고 그때 이지혁이 짧게 끼어들었습니다. 상관없다는 말, 오늘은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안전을 먼저 챙기자. 말투는 건조했지만 달래려는 억양이 깔려 있었고 지강호는 잠깐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김장수와 조옥래가 TV를 무음으로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미지근한 차에서 김이 거의 사라졌고 김다정은 서랍에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돌아올 때 주려고 모아둔 생활비야. 필요하면 말하고 가져가. 허락 없이 손대면 서로 더 다친다. 단호했지만 몰아세우지 않는 단호함이었고 그래서 더 깊이 박혔는데요. 지강호는 마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 문제가 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면 적어도 더 상하진 않지. 이지혁은 핵심만 골라 말했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남의 돈에 손대는 순간 내가 내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그게 제일 위험하다. 말 끝에 정직함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 시각 박성재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알림을 보고 달려왔다고 했는데요. 은호야, 전화가 안 돼서. 그는 걱정으로 문을 열고 끝에서는 톤을 낮춰 지은호의 체면을 세워주려 했습니다. 박성재의 배려는 늘 은근했고 동시에 계산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계산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짧게 부딪혔고 오래된 우정과 새로 생긴 경계가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문서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금액과 기간, 재발 시 책임, 그리고 사업주 측 의무까지 포함해 깔끔히 끝내자. 정순이가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애만 탓하지 말고 어른도 할 일 하라는 거네. 정확한 말이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강호는 계약서의 한 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는데요. 재차 적발 시 형사고발 협조. 형, 이건 너무세요. 3개 써야 스스로 멈춘다. 내가 너에게 써주는 브레이크다. 이지혁의 말은 안전장치이자 경계선이었습니다. 다음날 서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지강호의 얼굴에는 모멸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얹혔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있어야 할지 몰라서 표정 근육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지은호가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부담돼요. 그 부담은 내가 감당하면 돼. 단순한 문장 하나가 길을 열었고 지강호는 답을 삼키며 어깨를 약간 낮췄습니다. 밤늦게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고도 말이 적었고 적은 말 중에서도 나무결 같은 문장 하나가 남았습니다. 잘못은 고치면 된다. 반복하면 그건 선택이다. 건조했는데요. 끝에 약간의 온기가 붙어 있었고 오래 남은 후회의 열이 그 온기의 정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이 이지혁의 가슴에 오래 박혔는데요. 젊을 때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갔던 기억이 밤마다 빈틈으로 스며들었고 오늘은 그 빈틈이 유난히 넓어 보였거든요. 며칠 뒤 카페가 다시 리듬을 찾자 의외의 손님이 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라떼 진하게 부탁해요. 컵을 들고 매장을 천천히 흐르며 말했습니다. 성재가 말하더군요. 어젯밤에 정리 잘했다고. 지은호가 고개를 숙이자 고성이는 혼잣말처럼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세상은 선의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선의를 오래 붙잡더라고요.
나가면서 또 한 줄을 남겼죠. 대가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이 관계의 변곡점이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이 단단했고 칭찬과 경고와 관찰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를 아끼고 견제하는 마음이 동시에 묻어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에서는 다른 사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빈이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팔찌와 닮은 장신구를 꺼내 보여줬는데요. 서툰 수선 자국이 남아 있었고 중고장터 사진을 보고 혹시 싶어 확인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구매자 기록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죠. 지강호. 함께 들어있던 작은 메모에는 길에서 주웠다. 누나가 찾는 줄 몰랐다. 돈이 급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명으로 들릴 수도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는 문장이었고 이지혁은 바로 동선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날의 카메라 시간대 경로. 진짜 주웠다면 흔적이 있어. 확인 결과 코너에 낡은 CCTV에 줍는 장면이 잡혀 있었고 그날 중고 게시물 등록 기록도 일치했습니다. 절도는 아니었고 되돌아와야 할 물건이 길을 잃어 잠시 다른 손에 머문 셈이었죠. 다음엔 먼저 물어볼게요. 먼저 묻는 것부터 배우자. 이상철이 낮게 받았고 김다정은 눈물 섞인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마감을 하려 셔터를 반쯤 내리는 순간 바깥에서 빠른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셔터 틈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는데요. 고깃집 사장에게 빚진 사람이 더 있다. 다음은 조용히 안 끝난다. 잉크가 번진 삐걱한 글씨였습니다. 협박이자 경고였고 모두가 곧장 경계를 세웠습니다. 박성재가 단정했죠. 바깥 고리는 우리가 못 끊는다. 다만 우리에게 닿는 고리만은 잘라야 한다. 이지혁은 절차를 짚었습니다. 증거보관, 원본봉인, 신고기준, 문서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를 정리했고 작은 위기 대응 체계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 얘기도 열렸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이 올해 준비하던 인테리어와 카페 복합 프로젝트를 다시 꺼냈는데요. 이번엔 동업 계약서부터 만들자. 박성재는 실무로 변신해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역할 분담, 이익 배분, 의사결정 방식, 비상시 콜옵션, 휴업 기준, 분쟁 해결 절차. 지은호는 주말에 쇼룸 설계안을 다시 그려보겠다고 했고 목소리가 오랜만에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이 카운터 위에 내려놓은 잔처럼 조용히 반짝였고 이지혁은 그 반짝임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도 얽혔습니다. 이수빈이 패션 프로젝트에 외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락처가 박진성 라인으로 이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건부터 보자. 박성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이지혁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분 과반은 이수빈에게 있는가? 의결권 우회 조항은 없는가? 콜옵션 범위는 적정한가? 숫자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문제는 사람이었고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돈도 인연이다. 억지로 끌어오면 나중에 돈이 사람을 끌어간다. 이상철은 반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사람을 흔들면 사람은 규칙으로 버텨라. 말들이 집안의 바닥을 단단하게 굳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로 작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반송 주소가 없었고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가 골목에서 사라졌는지 알고 있다. 녹음이 있다. 받을 건 나중에 말하자. 모두가 서로를 보았고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사본 먼저 만들고 원본 봉인. 들을 때는 모두 같이. 박성재가 맞장 붙였죠. 요구가 오면 정식 채널로만 응대. 재생을 시작하자 잡음 뒤로 발자국과 낮은 숨소리가 포개져 들렸습니다. 확인만 하고 가. 여긴 위험해. 말은 짧았고 결정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마지막 3초에 금속이 긁히는 소리와 멀리서 웃음이 스쳤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카페 셔터 소리예요. 반쯤 내려갔을 때 나는 소리.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재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밤 11시 27분에서 11시 31분 사이 셔터 반열림, 발자국 2사람. 단서는 불친절했고 대신 질문이 뚜렷해졌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확인하려 했나? 테이프 보낸 이는 왜 지금에서야 꺼냈나? 이때 이지환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방영라의 귀가를 마친 뒤 같은 블록을 돌며 셔터 소리를 채집했는데요. 형, 소리 파형이 달라. 우리 셔터가 아니라 옆 창고 셔터 소리 같아. 작은 발견이었지만 추적 방향을 확 꺾었고 모두는 곧장 옆 블록 창고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인은 경계했지만 박성재가 임대관리 데이터와 야간 출입 신고 기록을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지난달 말 야간 출입 기록에 비정상이 있어요. 법 위반은 아니어도 누군가가 시간을 틀었죠. 자물쇠는 고집스럽게 버텼지만 결국 돌아갔고 눅눅한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구석에는 포장되지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카페 납품과 비슷한 박스도 섞여 있었죠. 상자 틈에서 보류 도장이 찍힌 야간 반입 기록 묶음이 나왔는데 침입 소동 직후 며칠 사이가 깔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빈칸 모서리에 서툰 글씨로 이름 일부가 긁혀 있었는데요. 라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영나 언니? 성급하게 연결하지 말자. 박성재가 문서를 봉투에 넣으며 잘랐고 이지혁은 빈칸을 날짜와 위치로 먼저 메우자고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도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골목 셋, 창고 둘, 가게 하나. 밤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일주일. 점과 점 사이에 연필선이 이어졌고 시간을 좌표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옥래가 한마디 얹었습니다. 배고픈 손이 먼저 가면 싸움부터 난다. 배고프면 말부터 꺼내라. 김장수도 혼잣말처럼 덧붙였죠. 말을 먼저 하면 손이 덜 떨린다. 짧은 격언들이 방의 공기를 안착시켰고 사람들 표정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 사이 이지혁은 오래 미뤄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에게였죠. 예전에 화냈던 거 아직 다 풀지 못했어요. 다만 그날 할아버지 수술비로 제 유학자금을 쓰겠다고 말하시던 표정을 이번에야 이해하겠더라고요. 잠깐의 침묵 끝에 이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됐다. 아주 짧았지만 오래 막혀있던 문이 조금 열렸고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의 온도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또 다른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의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가진다. 찾고 싶다면 처음 발자국이 끊긴 벽으로 밤 11시 30분에 와라. 요구는 그때 말하겠다. 모두 시계를 맞추고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더질 수도 출구일 수도 있었는데요. 차이는 규칙이 만들거였고 그 규칙을 어기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미 집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3분 늦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쓴 체구 작은 아이. 손에는 테이프 케이스 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요. 요구는 하나. 그 고깃집 사장 대신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알려주는 이름으로. 그러면 나머지 절반을 줄게. 박성재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도구처럼 쓰며 상대의 속도를 늦췄죠. 그 이름을 왜 내가 정해? 그 사람한테만 말할 얘기가 있어. 우릴 움직이려면 근거부터. 근거는 이 녹음. 바람이 불어 후드 끝이 살짝 들렸고 마른 턱선과 예민한 눈매가 반쯤 보였습니다. 이지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날 담장 뒤에서 지켜봤니? 아이는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호가 한 걸음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 이름 누구예요?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방영라. 공기가 멈췄습니다. 예상하고 준비했지만 입으로 들으니 파장이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들이려면 너와 우리 사이에 규칙이 있어야 한다. 오늘은 내 말을 적고 내일은 내 신원을 보호하는 조건을 적자. 아이는 입술을 깨물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보호해줘. 그게 첫 번째 조항이다. 교환은 절반만 이루어졌고 테이프 1분짜리 시퀀스만 파일로 넘겨받았습니다. 다음 만남의 조건을 문서로 적어 서로 사인했는데 아마추어 같은 합의였지만 서로를 묻기엔 충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 사이로 각자 다른 계산이 돌아갔고 불안과 확신이 번갈아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불려갔습니다. 남의 집 일에 기계처럼 관여하지 마라. 시간 흔들리면 숫자 흔들린다. 업무에 지장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감정으로 숫자를 덮는 걸 싫어한다. 저는 숫자가 놓치는 감정을 따로 적는 중입니다. 부자의 대화는 늘 닮았고 늘 평행을 달렸습니다. 고성이는 멀찍이 서 이 장면을 바라보다가 밤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빠지지 마라. 내가 빠지면 아무도 못 건진다. 박성재는 답장을 쓰다지웠고 대신 자신의 노트에 규칙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말 것. 카페에서는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강호가 마감 보조로 꾸준히 나왔는데요. 한 번은 늦을 뻔했고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늘은 지각 없다. 이 지역의 말은 꾸중이 아니라 기준이었고 지강호는 그 기준에 자신을 밀어넣으려 애썼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이 쓰레기 봉투를 묶는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죠. 오늘은 5번 멈칫, 어제는 6번. 아주 작게 줄고 있었고 그 작은 변화가 어쩐지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지도 위 점과 선은 진해졌습니다. 옆 창고 골목 가게의 출입시간. 그 안에 이름들이 뒤늦게 따라붙었고 이수빈은 팔찌 사건을 덮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당시의 기억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날 나는 작은 금속 소리를 들었어요. 떨어지는 소리 말고 다치는 소리. 이지환이 그 소리를 따라 창고 셔터를 닫아 보였고 같은 주파수의 떨림이 녹음에 찍혔습니다. 퍼즐이 조금씩 맞춰졌고 테이프에 1분 시퀀스가 추가되자 숨과 발소리의 간격이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맞고 누군가가 뒤에서 물러나며 누군가가 멀리서 웃었습니다. 마지막 한 단어가 귀에 남았는데요. 기다려. 그 단어는 구원일 수도 유예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숫자와 좌표를 먼저 확정하고 감정의 결론은 그 다음으로 미루자. 박성재는 표준 절차처럼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원본 보관, 당사자 면담, 외부 압박 차단, 법률 자문 병행, 가족 내 보고 체계 유지. 이상 처리 5글자를 보탰습니다. 큰 소리 금지. 웃음이 번졌고 이번에는 오래갔습니다. 러브라인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마감 후 불 꺼진 카페에서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동업 계약서에 조항 하나 더 넣을 수 있을까요? 뭔데? 감정이 사업 결정을 앞서지 않기. 넌 늘 중요한 말을 쉽게 한다. 좋아. 그 조항 제일 위에 박자. 그제야 지은호가 웃었고 오래 준비된 사람이 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웃음을 정면으로 마주봤고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눈빛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방향을 갖기 시작했고 서로의 속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수빈의 투자 계약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박진석 라인의 실무자가 콜옵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박성재가 막았습니다. 그 조건은 향후 경영 간섭의 통로가 됩니다. 이지혁도 동의했고 김다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돈은 받아도 값은 우리 쪽이 매겨. 문장은 통쾌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값이라는 단어가 오늘을 넘어 내일의 무게를 예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이던 밤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였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계좌 이체 내역 사본이 들어 있었는데요. 빚의 고리는 아직 하나 남았다. 누가 누구를 대신 갚았는지 월요일에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글씨는 전과 달랐습니다. 잉크 번짐 없이 반듯했고 급하게 쓴 손이 아니라 오래 준비한 손이었습니다. 내역에는 낯선 계정명이 찍혀 있었고 숫자는 익숙한 금액과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몇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누구도 먼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다음을 위해 일부러 남겨둔 틈입니다. 질문이 자연스럽게 걸리도록요. 기다려라고 말한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박영나가 본 빛의 위치는 왜 골목 끝이 아니라 중간이었을까요? 고깃집의 빈 기록은 누구의 부탁으로 비워졌을까요?
장부에 남은 낯선 계정명은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그리고 월요일에 드러날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이 집안을 지키려 서둘렀고 누가 이 집안을 흔들려 늦추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 남습니다. 이 집안은 예전처럼 쉽게 오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큰소리 대신 숫자를 적고 억측 대신 좌표를 찍고 감정은 문서의 마지막에 조용히 붙이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기록을 만들었고 이지혁은 기준을 세웠고 지은호는 속도를 맞췄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문턱을 낮췄습니다. 조응리와 김장수는 표정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지화는 귀와 다리로 사소한 단서를 모았습니다. 이수빈은 욕망을 숨기지 않되 조건을 스스로 적어넣는 법을 배웠고요. 사라졌던 발자국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고 벽은 더 이상 막힌 벽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고 바람 사이로 말들이 오가고 말들 사이로 오해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또 사라지더라도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을 켜고 찾으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준비가 이 집안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이 오면 그 준비가 시험을 받을 텐데요. 그 시험이 누구를 묻고 누구를 놓아줄지 지금은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궁금증이 길을 만들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